지난 금요일인 14일 엠폭스 10번째 확진자는 대구 거주자였습니다. 검사를 받고 싶다고 12일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직접 문의했습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모두 10명입니다. 5명은 해외 감염이고 나머지 5명은 국내 감염인데 전남과 서울, 경기, 대구까지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엠폭스는 2급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피부 접촉과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뿐 아니라 공기 중 전파도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치명률이 0.13%로 매우 낮고 대부분 자연 치유되거나 발열, 전신 발진 등의 증상이 있더라도 치료는 어렵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엠폭스는 코로나19와는 달리 대부분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특성상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으며 질병관리청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려 대응 조치를 강화했지만 이는 지역 확산을 막는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는 이제 3주 이내 노출자에서 2차 감염자 있나를 이제 조사해야 되고 항바이러스 투약으로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확진자는 기존 환자와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 엠폭스 확진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 엠폭스, 이른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7, 8번째 확진자가 어제 확인됐습니다. 엠폭스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사람 간에는 호흡기 비말, 체액과 같은 감염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신규 확진자들은 잠복기인 3주 이내에 국내 밀접 접촉이 있었는데 두 환자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 확진자는 지난주 6번째 확진자에 이어 3번째입니다.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서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어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상세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역학조사 결과 6번째 확진자는 전남에 거주해 최근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수는 36명으로 파악됐는데 의심 증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환자가 3주 내 국내에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밀접 접촉이 있었다며 감염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엠폭스는 중증도가 1% 미만으로 낮고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대부분 2주에서 4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돼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유럽을 방문하고 나서 지난달 18일 입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당시엔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열흘 뒤인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고 30일엔 국소 통증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틀 뒤 직접 보건소로 문의했고 그제야 유전자 검사가 진행돼 최종 확진됐습니다. 입국부터 확진까지 꼬박 2주가 걸린 셈인데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다 보니 입국 과정에서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 원숭이 두창의 전파력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접촉을 반복적으로 또는 장시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렇게 전파가 잘 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확진자의 접촉자는 가족과 동료 각 1명씩입니다. 단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까지 찾아갔음에도 확진자가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의사 환자로 분류된 만큼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확진자는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증상은 양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가 아무래도 높은 치명률 때문일 것 같아요. 현재 알려진 것이 3에서 6%. 이 정도면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이 세계보건기구를 인용해 3에서 6%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풍토병 지역인 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콩고형에 한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서아프리카형으로 정확한 치명률이 계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치명률을 1%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 기자, 치명률이 1%라고 해도 지금의 코로나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 독감이 0.05에서 0.1%, 누적 코로나 치명률이 0.13%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배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내부에서도 치명률을 두고 논란은 있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포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예, 그 이유가 아무래도 감염 경로 때문일 것 같은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둘이 얘기하더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원숭이 두창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숭이 두창이 대부분 성접촉 등으로 밀접촉 쪽으로 사람 간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퀸 메리대의 조사 결과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95%는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내에선 지난 6월 해외에서 들어온 내국인 1명이 확진된 후 추가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확산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많다는 점인데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독일과 같은 유럽을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예. 해당 국가 여행하실 때 앞서 세계보건기구가 언급한 감염 경로와 감염 의심자와 피부 접촉이 없도록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다면 감염 위험은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 오늘 대책을 내놨죠. 사실 지난 6월에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미열이 있었음에도 국내 검역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의심 환자는 증상이 있었지만 증상 없음으로 표기하고 검역대를 그대로 통과해서 방역 구멍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등 5개 국가에서 돌아올 때 검역 발열 기준을 이번 달부터 37.3도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코로나처럼 입국 시 1일차에 PCR 검사를 받는 등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원숭이 두창은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된 전파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PCR 검사를 할 유용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주의할 점이 원숭이 두창의 잠복기가 굉장히 길다는 점인데 입국했을 때 문제가 없어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발열 증상에 이어 림프절이 비대해지고 이후 온몸, 얼굴과 손 발바닥이 물집이 생기면서 노란 농이 생기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의학 저널은 세계 16개국의 확진 사례 528건을 분석한 결과 입, 항문, 성기 등 단 한 곳에만 발진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들이 많지 않은 만큼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긴 만큼 방역당국은 입국 시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하나라도 의심 가능 증상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해서 조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